몸에 좋은 보약으로 알고 드셨던 생강차 한 잔이 어쩌면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저의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셔요. 소중한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지키는 생강 섭취법의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저희 진료실에 75 세기 어르신이 찾아오셨던 일이 있어요. 평소 등산도 즐기시고 몸 관리도 아주 꼼꼼히 하시는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도 좋게 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곤 그때부터 생강차를 마치 보약처럼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무려 6달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진하게 우려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으셨대요. 하지만 6달이 지난 뒤 팀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다리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을 만큼 퉁퉁 부어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힘없이 말씀하셨지요. 급히 자세한 검사를 진행해 보니 그 결과는 정말 놀랍고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콩팥이 피를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45까지 뚝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보통 90 이상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 가까이 콩팥 기능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6달 전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던 콩팥이 갑자기 만성 콩팥병 3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되신 겁니다. 사연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힘을 잃게 된답니다. 대개 60세가 넘으면 해마다 그 기능이 일씩 서서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콩팥은 우리 몸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필터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조금씩 막히고 또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을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콩팥은 감당하기 힘든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아주 새 압력으로 물을 마구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같아요. 생강은 그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몸에 좋은 약이 되고 또 귀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힘이 빠진 콩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생강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떤 때에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콩팥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을 힘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께서도 생강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강차를 드시면서 함께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콩팥을 직접 공격했던 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드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2가지 이야기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콩팥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생강과의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큼은 꼭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히려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되살려주는 생강과의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만 잘 알아두셔도 여러분은 생강의 좋은 점만 쏙쏙 챙기시면서 콩팥 건강까지 두루두루 지켜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평소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혹은 관절이 아파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이야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과 생강이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뜻밖의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의 시선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내 소중한 몸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건강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신다면 저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시는 의미로 마음의 표시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콩팥이라는 2글자만 짧게 남겨주시면 저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귀한 생명 이야기를 전하는 소중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여러분의 귀한 콩팥을 튼튼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혹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콩팥을 조금씩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러한 잘못된 조합들은 우리 콩팥이라는 소중한 기계를 녹슬게 하고 결국은 멈추게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생강차를 드실 때 커피나 기운나는 음료 같은 카페인 성분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생강과 카페인이 만나면 우리 콩팥을 마치 바싹 마른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릴게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은 우리 몸의 핏줄을 넓혀서 피가 아주 시원하게 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몸으로 들어오면 몸속의 물을 강제로 자꾸자꾸 밖으로 빼내는 작용이 아주 강하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몸속의 귀한 물기를 억지로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것이지요. 피는 빠르게 돌아야 하는데 몸속에는 물기가 부족해지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콩팥은 몸속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필터가 타거나 망가지지 않고 제 역할을 잘하려면 알맞은 양의 물이 꾸준히 흘러들어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몸속의 물기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생강 때문에 피만 빠르게 돌게 되면 콩팥에 아주 작은 필터인 사부치에 엄청난 마찰과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하나도 없는 세탁기를 아주 빠르게 돌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 콩팥 필터는 마치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망가지고 그 기능이 영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강을 드실 때 꼭 피해야 할 것은 바로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입니다. 생강으로 피의 흐름이 빨라진 상태에서 짠 성분인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 콩팥의 핏줄을 마치 망치로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짠 기운이 들어오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오르게 되지요. 특히 6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 핏줄은 이미 젊을 때보다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강 때문에 피의 흐름이 거세진 상태에서 짠 음식으로 인해 피의 압력까지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속에 아주 가느다란 작은 핏줄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사구치의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런 식으로 콩팥이 망가져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고 계속 짠 음식을 드시면서 생강차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김어르신처럼 콩팥 기능이 반토막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강차에 단맛을 내려고 넣는 설탕이나 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럽들을 이제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달콤한 생강차가 입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 콩팥에는 정말 나쁜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피 속의 단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해버린답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생강의 기운을 받아 혈관 속을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나쁜 설탕 찌꺼기가 잔뜩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찌꺼기는 정말 고약한 녀석이라서요. 우리 콩팥 필터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에 착 달라붙어서 구멍을 하나 막아버린답니다.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설탕물을 계속 부으면 필터가 금방 못 쓰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특히 평소에 혈당이 조금이라도 높으신 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이 오히려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나쁜 조합만 피하셔도 우리 콩팥을 10년은 더 젊게 쓰실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바로 커피와 짠 음식, 그리고 설탕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생강을 즐겨 드시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신가요?
그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콩팥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이야기를 꼭 소중한 분들께 정성껏 전해주셔요. 여러분이 전해주신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고생해야 할 큰 병을 막아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소중한 정보를 꼭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최고의 짝꿍들을 알아볼까요? 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꾸신 뒤에 콩팥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셨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강을 드실 때는 반드시 대추를 2배 정도로 넉넉히 넣어서 함께 끓여 드셔야 합니다. 생강 한 토막을 넣으신다면 대추는 2-3알 정도 넣는 것이 아주 딱 좋은 비율이지요. 이렇게 드시면 생강의 날카롭고 매운 성질이 순하게 변하면서 우리 콩팥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은 성질이 아주 뜨거워서 우리 몸의 물기를 빠르게 말려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콩팥은 적당한 물기가 있어야 제 일을 잘하는데 생강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때 대추가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대추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귀한 물기를 보충해주는 아주 좋은 약재거든요. 대추가 생강에 거친 기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서 콩팥세포에 좋은 기운을 부드럽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강과 대추를 짝을 맞춰 꾸준히 드신 분들이 콩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저도 진료실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강을 드시고 나서 30분 안에는 설탕이 전혀 없는 순수한 두유 한 컵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두유 속에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생강의 강한 자극으로부터 우리 위벽과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코팅막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매운 기운은 콩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늘려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자극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 자극이 예민한 콩팥세포에 직접 닿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두유를 드시면 단백질 성분이 콩팥세포를 얇게 감싸줍니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 좋은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두유는 소화도 잘 되고 콩팥에 무리도 주지 않는 최고의 단짝입니다. 다만 반드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요. 세 번째로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 보는 것이 영 시원치 않다면 생강에 계피를 조금 더해서 드시는 것을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콩팥의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는 능력을 아주 크게 올려줍니다. 사실 우리 콩팥은 차가운 기운을 아주 싫어하는 장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랫배와 허리가 차가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계피는 그 온기를 몸속 깊은 곳까지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고 결국 몸속을 걸러주는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발이 퉁퉁 붓는 분들이라면 생강 계피차 한 잔이 그 어떤 약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조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 자체가 피가 굳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동시에 작용하면 갑작스럽게 기운이 쫙 빠지는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이미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생강의 강한 자극이 더해지면
콩팥이 순식간에 상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내가 먹는 약과 충돌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내 소중한 사람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 주셔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김어르신처럼 콩팥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짜드릴게요.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오늘부터 바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잊지 않게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물이 들어오지 않아 바짝 메마른 상태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과 같지요. 이 상태에서 바로 생강차를 마시면 콩팥에 너무 큰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 물로 먼저 콩팥의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생강대추차를 한 컵 정도만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 어르신은 콩팥을 위해 국물을 과감히 포기하셨습니다. 국물 속에 녹아있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우리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 드시는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한 시간 정도 뒤에 설탕 없는 두유에 생강가루를 작은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 내내 속도 편안하고 콩팥도 든든한 보호막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을 절대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생강차를 드시는데 이것은 쉬어야 할 콩팥에게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기운을 밖으로 뻗치게 하고 피를 빠르게 돌게 하거든요. 밤에는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며 세포를 재생해야 하는데 생강이 계속 일을 시키면 콩팥이 빨리 늙어버립니다. 실제로 밤에 생강차를 드시고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맑은 물 외에는 콩팥을 편히 쉬게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강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 즉 6g 이하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생강의 좋은 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루로 드실 때는 작은 티스푼으로 하루 한 스푼이 최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몸에 좋다고 욕심을 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콩팥 필터에 과부하가 걸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세요. 허리가 아픈데 이게 단순히 근육이 뭉쳐서 아픈 건지 아니면 콩팥이 안 좋아서 아픈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주 쉬운 확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등 뒤를 만져보면 갈비뼈가 딱 끝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 척추를 중심으로 양옆을 주먹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려 보세요. 만약 단순히 근육이 아픈 것이라면 겉만 따끔거릴 텐데요. 그런데 만약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왠지 모르게 불쾌한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변을 보셨는데 거품이 생겨서 30초가 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우리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담낭에 돌이 있는 분들도 생강을 드셔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담낭에 돌이 있는 분들께는 생강을 드시라고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우리 몸에 쓸개즙이 나오도록 아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낭에 돌이 있는 상태에서 쓸개즙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돌이 길목을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 느끼는 아픔은 아기를 낳는 고통에 비할 만큼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옆구리부터 어깨까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갑자기 올 수 있으니 담낭에 돌이 있는 분들이나 속이 쓰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생강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실천 방법들 그리 어렵지는 않으시죠?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조금 어색하셨겠지만 딱 2주가 지나니 몸이 먼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약속하고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도 참 기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결심을 담아 숫자 1 하나만 적어주셔도 참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한 글자는 스스로에게는 건강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하는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남겨주신 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진심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세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저의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신 김 어르신의 얼굴은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환해져 있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는 저의 손끝도 덩달아 기분 좋게 떨렸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45까지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 3단계라는 진단까지 받으셨던 김 어르신의 홍탄 여과 수치가 53까지 껑충 뛰어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콩팥 여과 수치가 53까지 껑충 뛰어올라 있었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야 생강을 제대로 귀하게 쓰는 법을 알게 되니 내 몸이 알아서 고맙다고 답을 해주는 것 같다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미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콩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생강을 드시고 정성껏 돌본다면 우리 몸은 분명히 스스로 힘을 내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운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짠 음식, 그리고 설탕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짝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나쁜 짝꿍들은 생강의 뜨거운 기운을 오히려 우리 콩팥을 아프게 하는 무기로 바꾸어서 콩팥의 필터를 직접 공격하고 구멍을 막아버린답니다. 둘째, 생강을 드실 때에는 대추를 생강의 2배 정도로 넉넉히 넣거나 설탕이 없는 두유 혹은 따뜻한 계피를 곁들여서 콩팥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생강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알맞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약과 음식이 서로 부딪히는 것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의 콩팥은 무려 70이나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조용한 장기라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우리 5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우리 콩팥이 얼마나 피를 잘 걸러내는지 확인하는 검사, EGFR 수치 검사와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꾸준히 받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강은 거창한 특별한 방법이나 비싼 보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매일 아침 저가 마시는 물 한 잔의 따뜻한 온도, 그리고 무심코 생강차에 넣으려던 설탕 한 스푼을 멈추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김 어르신이 3달 만에 되찾은 그 환한 웃음꽃이 이제는 우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우리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속 시원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글로 남겨주세요. 저가 우리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정성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서로의 건강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콩팥이 깨끗한 정수기처럼 싱싱하게 잘 돌아가고 우리 여러분의 삶이 아픔 없이 행복한 웃음으로만 가득하시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바라겠습니다. 저가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저 국민주치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